자, 2교시입니다. 자, 입문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률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1교시에 여러분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 준비하셨죠? 대체적으로 4문제 정도 예상을 합니다. 자, 좀 전에 했던 수업이 이런 거였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가 합니까?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를 하고 당사자들이 공동 신고하는 게 원칙이었죠. 자, 며칠 내로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부동산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관련 제재도 공부하셨죠. 제재가 한 페이지나 되지만 여러분이 따라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자, 제재하고 물으면 3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제일 셉니다. 모두 몇 개? 3가지. 왜 3가지죠? 3천이니까. 그래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그리고 불구하고 3가지였죠. 나머지 전부 500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하거나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위반하면 전부 500. 아닌 것 취득세 과태료 취득가액의 5% 과태료는 거짓 신고 하나였죠. 자, 그러면 제재에 관련되는 내용이 한 페이지나 되지만 내용은 단조롭게 정리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위반하면 500 딱 잡고 아닌 것 3천만 원짜리 3개 그리고 취득가액의 5%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 신고에 대한 제재를 공부하셨다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2장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련되는 특례입니다. 제목 잘 보셔야 되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면 적용합니다. 저기서 중요한 것 취득이니까 만약에 이 부동산을 파는 것은 절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올 때마다 전달했던 것 미국인 스미스 씨가 미국인 스미스면 외국인 맞죠? 강남에 있는 A 빌딩을 매각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X예요. 매각할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적용한다. 다시 일본인 무라다 씨가 강남에 있는 A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X예요. 외국인이 부동산을 팔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두 취득에 따른 특례다. 취득이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제목. 자, 그리고 부동산 등의 취득이니까 여러분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양권이나 입주권 이런 것들도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련되는 법률이다.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인데 내용이 아주 단조롭습니다. 지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조로운 내용에서 해마다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 34매 시험에서는 2문제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짧은 내용에서 해마다 한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10년 연속 출제면 50개 지문이 떴겠죠. 자, 여러분 이 짧은 내용에서 50개를 만들려면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련되는 특례법은 절대로 시험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점수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첫 번째 계약에 의한 취득 신고가 있습니다. 계약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제목부터 보고 갑시다. 두 번째, 계약 외의 원인이 있습니다. 계약 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자, 신고해야 되는 제도 모두 몇 가지?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화면이 넘어가니까 조금 불편하다 그죠? 첫 번째, 계약에 의한 취득 신고가 있고 두 번째, 계약 외의 원인 그리고 세 번째, 계속 보유 신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신고사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외국인은 허가받는 게 있습니다. 허가받는 토지 지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 요게 2개라니까요. 자, 신고해야 되는 것 3가지. 그 다음 허가받는 토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계약부터 한번 봅시다.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신고입니다. 여러분 계약이 뭐죠? 앞으로 입문 과정에서도 전달하지만 계약하면 매매, 교환, 정려를 계약이랍니다. 계약이 뭐라고요? 매매, 교환, 정려. 자, 대체적으로 매매가 많겠죠. 그래서 취득을 하면 신고가 돼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 달로 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매매를 제외하고 우리 좀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신고한다고 들으셨습니까? 그때 매매를 하면 지금 외국인은 이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매매는 거래 신고 대상이니까. 자, 그래서 매매를 하면 별도로 외국인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하면 뭐만 신고 대상이 됩니까? 교환하고 정려가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이 교환이나 정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교환과 정려를 했을 때는 이 말은 외국인이 계약을 했을 때는 이 말이에요. 교환 정려를 체결했을 때는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60일 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때 이런 취득 신고를 위반한 자 얼마? 3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내용이 이게 다라니까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위반하면 얼마? 300만 원짜리 과태료 사유죠. 그래서 외국인이 교환 정려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짜리 과태료고 신고관청에 60일 내로 신고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위반하면 300. 자, 이제 두 번째 원인, 계약 외의 원인 가볼까요? 자, 계약 외의 원인이 뭐냐 하고 물으면 조금만 더 올립시다. 계약 외의 원인은 외국인이 상속을 받았다. 경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자, 이것들은 매매, 교환, 정려 외에는 다 계약 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상속, 경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 전형적으로 공부 안 되는 분들이죠. 계약 외니까 아까 했던 교환, 정려 외에는 다 나머지 계약 외 이렇게 딱 자르면 되죠. 자, 상속, 경매, 신축, 정축, 재축, 재축을 포함해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이제 며칠 내로요?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계약은 며칠 내로 신고하죠? 60일 내로 신고한다면 계약 외의 원인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신고하고 이때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이게 내용이 다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지금 10년 연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외국인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계속 보유 신고 보이고 계십니까? 자, 계속 보유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과 같은 한국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국적이 바뀌는 사람 봤나요?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나는 일본 국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으로 변경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 예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신고합니다. 이게 계속 보유 신고죠. 자, 그래서 계속 보유 신고는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이 되면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그래서 국적이 바뀐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로 신고해야 된다. 이거 위반하면 역시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내용이 단조롭죠? 자, 계약을 원인으로 위반하면 300만 원짜리 과태료였고 계약 외와 계속 보유는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해라. 그 다음 계약 외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신고하고 계속 보유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신고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10년 연속 문제를 묻고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취득에 관련된 신고사항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죠. 자, 이번에는 허가받는 토지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런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신고 아니면 허가 둘 중에 하나인데 허가가 그래도 조금 더 내용이 무겁죠. 자, 그래서 4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 지역인 토지 해서 1번 허가받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1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 목적을 위해서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인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구역 또는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허가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딱 보는 순간 허가 대상이 모두 몇 가지? 4가지잖아. 그죠? 4가지니까 다음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 단골 문제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허가받는 토지 4가지는 제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군사시설이니까 군사, 문화재보호법, 문화,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무한다, 보호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 지역 어떻게 공부합니까? 군사, 문화는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뭐 이렇게 굳이 기억할까요? 여러분 군사 문화라는 게 우리 휴전선에 가면 철망이 정해져 있죠. 이 철조망이 정해져 있는 군사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보호되어 있다. 이렇게 의식을 하시면서 네 마디를 기억합니다. 군사 문화는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지역이 허가 대상이다. 이거부터 잡으시고 여기에 전통 건조물 지역 뭐 이런 거 없잖아 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지역은 제목을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군사 문화는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그러면 이런 단원에 해당되면 허가 대상인데, 자, 허가 받는 절차 2번 들어가죠.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 구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만 11조에 따른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갑니다. 2번 이때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등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 지역 등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데, 만약 이거를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허가를 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는데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중요합니다. 허가는 언제까지 해줘야 될까요? 하니까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15일 내로 허가합니다. 불허가합니다를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고, 4번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그 외국인은 얼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인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토지 거래 허가를 위반하면 그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 익히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5번 허가를 받지 아니한 취득계약은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통상적인 계약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에 허가를 안 받으면 제재는 받겠죠. 위반했으니까 제재를 받을지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관계가 없지만 이런 허가 제도는 위반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무효가 된다는 것도 시험에서는 굉장히 자주 겁니다. 그래서 무효하는 말도 익히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5번 외국인이 부동산을 이렇게 취득했을 때에 대한 관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외국인이 전부 다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땅이 갑자기 외국인이 되는 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외국인 A씨가 그죠? 제주도 땅 전체를 다 샀다고 칩시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럼 그 외국인이 A 땅을 다 사고는 A 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럼 우리나라 절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이렇게 관리를 하라라는 제도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하니까 자, 1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받고 신고 필증이나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거나 허가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한 때는 그 내용을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가가 세밀하게 관리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2번 신고관청은 관리대장의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로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되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죠. 세종시장은 바로 국토장관에게 통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살짝 보면 매 분기 종료일이라는 걸 의미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거래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거래를 많이 하지 외국인이 많이 거래할 일은 없죠. 그래서 외국인은 분기 종료라는 말이 들어간다고요. 석 달에 한 번씩 보고하면 되겠죠. 분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외국인 부동산이다. 그런데 외국인이 아닌 우리나라 부동산 매매 신고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때는 매월이고 여기는 분기 종료니까 분기라는 게 석 달에 한 번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덜 거래를 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석 달에 한 번씩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면 국토장관에게 보고하죠. 그래서 관리대장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그 내용을 국토장관한테 보고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누가 보유하고 있다? 국토장관이 관리하도록 제도가 돼 있죠. 그걸 우리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등의 관련돼 거기 분기 종료란 말이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까지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내용이 아주 단조롭죠. 그죠? 이 단조로운 내용에서 매년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면, 자, 이제 지금부터 세 번째 주제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따라갑니다. 자,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원래는 부동산 공법 과목이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련 법률에 따른 공법 사항에서 4년 전에 우리 중개사법으로 이사를 들어왔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중개사법의 시험 범위가 되는데, 자, 공법에 있을 때 무조건 한 문제 나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이 넓은 범위 내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 중개사법으로 이사를 와서 이렇게 돌아봤죠. 해마다 몇 문제가 나오는데 하니까 2개 내지 3개. 근데 3문제는 좀 아니고 2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데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2문제가 나오니까 저 구석집 문제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이런 박스 안에 그 많은 내용들의 구석집 문제 내는 것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100점 안 주려고 내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틀려야 되지. 거기까지 따라가면서 공부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범위 내에서 2문제를 내려면 큰 줄기만 잡아도 2문제가 뭐가 나올지를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큰 줄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범위가 워낙 큰 데서 몇 문제가 나온다? 2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2문제 정도가 꾸준히 되었고, 그 다음 그 이행강제금 등은 해마다 거의 내는 문제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가끔 박스 안에 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하면 다른 과목 점수 받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런 큰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도다 이렇게 돌아서니까, 자, 이 지역에 투기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투기가 일어나고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정하는데, 여기가 서울 강동구에 가면 천호동이 있습니다. 아, 천호동에 지금 막 투기가 일어난대요. 그러면 천호동에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정하려면 서울시장이 정하면 되겠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천호동 옆이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자, 천호동과 하남시를 묶어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남시는 경기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2개의 지역이 겹쳐져 있으면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자, 하남시만 정하겠다. 그러면 하남은 경기도니까 경기도지사가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정권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정권자 돌았습니다.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금 설명 다 했죠. 국토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합리적인 이용 등을 위해서 토지의 1번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자, 이쪽 지역이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오릅니다. 투기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또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도 중요한 것 5년 이내죠. 딱 5년으로 정해라라는 건 아니죠. 3년 정할 수도 있고 2년 정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 세 가지 지역 잘 보셔야 됩니다. 1번 투기가 일어나고 있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세 번째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도 정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운전 지역에 대해서 얼마의 범위 내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정합니다.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대상 지역 방금 이야기했지만 광역도시계획 또는 이군도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겁니다. 자,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겠나 하면은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이죠. 개발하면 땅값이 오르겠다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정한다. 2번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식, 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요 완화를 작년에는 강화되는 지역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그러면 개발하기가 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개발하기가 좋아진다라는 말은 투기 세력이 들어오기가 좋다. 이런 지역이니까 완화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정합니다. 3번 법령에 의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랍니다. 개발 사업이 막 진행 중이면 투기 세력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 4번 그 밖에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이런 4개의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정하겠다. 크게 무리는 없죠. 여러분 보시면. 자,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완화되는 지역, 완화가 되는 지역이 개발하기가 좋죠. 자, 개발하기가 좋다라는 말은 투기 세력이 들어오기 좋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특별히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정합니다. 자, 이제 정하는 지역을 안다면 이제 지정 절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절차 첫 번째 제목 잡으셔야 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첫 번째 심의 하나 기억하시는데,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장관이 정할 때는 중앙에 있죠. 그 다음 시도지사도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시도지사가 결정하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정하자. 심의가 통과되면 지정 공고를 하고 통지를 해줍니다. 자, 천호동 1번지부터 55번지까지를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지정 공고하고 해당되는 천호동을 관리하는 강동구청 등에다가 통지를 해주겠죠. 자, 그리고는 일반인들이 내 땅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공고와 열람을 하는데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하는데 이 숫자를 반대로 잘 돌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수업을 하시면서 아예 이렇게 기억합니다. 공고가 7일이니까 7공주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7공주가 끔 좀 씹는 애들 있죠.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해서 숫자를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들어옵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고와 열람이 되고 나면 효력 발생 시기하여 아주 중요하죠.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5일 후를 즉시 발생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틀려요. 그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 못 하잖아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제도는 하루라도 늦게 불편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허가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을 조금이라도 늦게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데, 자, 요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이제 그래서 중요했다면 이것의 지정, 해제, 축소가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해제와 축소입니다. 이제 투기지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해제를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제하는가?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이것도 이유 없다 하면 틀려요. 자, 해제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를 해 주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허가구역을 정하면 효력은 언제 발생하고 5일 후에 발생한다면, 자, 해제나 축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체 없이 축소 해제해 줍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을 하루라도 덜 불편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취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정, 해제, 축소까지를 의미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관련 허가 절차입니다. 자, 이 제도는 토지거래 관련 허가 제도니까 허가 절차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같으면 누구한테 허가 받으라고요? 강동구청장에게 허가 받으라.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익히셔야 됩니다.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남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면 허가 대상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땅은 모두 다 허가를 받느냐? 아니고 허가 대상이 되는 권리가 있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이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을 포함하는데 그때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유저당,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등을 뭐하거나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도 대가를 받는다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상속이 일어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땅이 자식에게 상속이 되잖아. 그죠? 그때는 대가를 받고 상속되는 거 아니죠? 그런 것들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하는 경우에 계약인데 이때 예약을 포함합니다. 그때 예약이라는 게 가등기 등을 이야기하겠죠. 자, 포함해서 허가 대상인데 이때 당사자는 공동으로, 이것도 중요하죠. 당사자가 공동으로 할 때 공동이라는 말은 땅을 파는 사람, 매도인, 사는 사람 누구? 매수인이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아까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쭉 진행되고 있는 여기 허가 대상 권리는 반드시 자기 것으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이 포함된다. 그 다음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것인데 이때는 예약이니까 가등기 등도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때 누구에게? 공동으로,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항이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허가 절차입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되겠습니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거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자, 허가 신청서의 제출에 있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기재한 허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는데 그때 허가 신청서를 토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이라는 게 시험에 들어온다고요. 사는 사람, 매수자의 시, 군, 구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면 자, 허가 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즉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투기 목적이면 절대로 허가 못 받겠죠. 투기 목적이 아닙니다를 제출하면 2번 조사 나갑니다. 아,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다는데 진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계곡 같은 데다가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현장에 조사 나가죠.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 자, 신청서가 들어오면 신청서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를 조사를 해서 이제 드디어 3번 허가 불허가 처분을 통지합니다. 그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밑에 내려오죠. 15일입니다. 15일 내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15일 내로 허가, 변경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여러분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서도 들었다시피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되는 날짜는 전부 다 며칠이다?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 처분이죠. 자, 그런데 15일이 되었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미처리 시의 허가에 의제입니다. 자, 미처리 시 허가에 의제하여 처리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의 사유가 통지가 없거나 선배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것도 아주 의미 있죠. 끝났는 날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끝난 다음 날에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자, 결국은 15일 내로 허가합니다. 불허가 합니다를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15일이 되었는데도 소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끝난 다음 날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허가의 절차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2번 허가 대상 기준 면적입니다. 이게 원래 출제 문제이기도 하고 원래 이건 시험에 들어옵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올 겁니다 하고 찍었고 원래 문제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에 관련되는 기준 면적은 중요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주거지역은 얼마? 60제곱을 초과하면 허가 받습니다. 그럼 60제곱 초과 안 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되죠. 20평 미만은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는 200, 미지정교육은 60입니다. 이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암기합니다. 주거지역과 미지정구역이잖아. 그죠? 주미 60 이렇게 기억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주거지역과 미지정이니까 주미 60. 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상공지역은 얼마다? 150이죠. 그래서 자, 다시 펴보고 암기합니다. 주미 60, 상공 150, 녹지는 얼마? 200이죠. 그렇게 해서 이 숫자 암기하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 외의 지역, 기타 지역은 250입니다.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농지는요, 500제곱미터. 그리고 임야는 1000제곱이니까, 뭐 이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죠. 자, 다시 정리하면 허가구역 면적을 따질 때는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따집니다. 자, 서울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은. 근데 서울 외곽으로 나오면 하남시 뭐 이렇게 여주, 광주 나가면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있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구분하는데 도시지역이 딱 들어오면 주상공록미 이렇게 갑니다. 주상공록미에서 주미 얼마? 60, 상공 150, 녹지는 200. 도시지역 외에는요, 기타 지역은 250이 기준입니다.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요 숫자 반드시 암기합니다. 입문 과정에서 당연히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없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수업을 해가면서 계속 익히셔야 될 숫자고, 여기 기준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에서 10% 이상에서 300% 이하까지는 뭐 범위로서 적절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줄 수 있다.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죠. 상업지역은 150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돼요. 그럼 150이면 대략 50평을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니까 50평 미만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상업지역이 어딜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상업지역, 뭐 그래도 강남, 서울의 명동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 그게 강남이나 명동에 150제곱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인데,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강원도 고성군에 가면 버스 정류장 앞에 하루에 노인 3분만 다니는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버스 정류장 앞에도 상업지역인데 거기도 150, 서울 강남도 150. 뭐가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으니까 10%에서 그러면 150에 10%면 15제곱미터 허가 받아라 이 말이에요. 15제곱미터부터 300%니까 150에 300이면 450이죠. 15제곱미터에서부터 450m 제곱까지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적용할 수 있다. 시장, 군수, 주장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서울 강남은 15제곱만 되더라도 허가받아야 된다. 5평만 되더라도 허가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원도 고성은 상업지역이면 450제곱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고. 얼마에서 얼마? 10%에서 300%까지.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 부분은 가볍게 보셔도 되는데 이 숫자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타 지역은 얼마요? 250. 농지는 얼마? 500. 임야는 1000까지 해서 이 숫자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단원입니다. 자, 기준 면적을 정리했다면 자, 2번 면적 산정의 특례라는 내용이 들어왔죠. 자, 면적 산정의 특례는 이렇게 이어납니다. 일단의 토지 거래 계약인 경우에는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요. 자, 일단의 토지가 들어오면 일단이니까 1년 이거 기억합시다.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보겠다. 그죠?
2번 구역이 지정되고 난 뒤 분할 계약입니다.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 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대해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때 허가구역의 지정 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업지역이라고 칩시다. 공업지역은 지금 150, 상공 150이니까 150 넘으면 허가지역이죠. 자, 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2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업지역은 200제곱미터면 이건 허가 대상이잖아. 그죠? 근데 잔머리를 싹 쓰는 거예요. 이 공업지역에 토지를 4개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이 얼마? 50, 50, 50, 50이죠. 자, 그러면 공업지역에 50제곱미터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요거 허가를 안 받고 거래를 했다가 1년 이내에 그랬잖아. 그죠? 1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를 사들유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본다? 일단의 토지로 본다. 그래서 이것도 허가 받아야 되고 허가 받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전부 다 분할해서 요거 살 때는 허가 대상 아니잖아. 그죠? 50이니까. 근데 1년 안에 다 사돌려면 이거를 일단의 토지로 보겠다. 잔머리 방지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자, 두 번째, 구역 지정 이후의 분할입니다. 자,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이제 지정이 됐는데 분할을 딱 하는 거예요. 해서 나 요거 50제곱미터만 사겠다. 요거는 그때부터 허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구역의 지정 이후에 분할을 하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을 초과했다면 그 자체가 허가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하고 2번의 내용은 잔머리 방지다 이런 뜻이에요. 뭐 잔머리 방지니까 크게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일단의 토지하면 1년 하는 모습의 의미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 보셨고 잔머리를 방지하는 제도 보셨습니다. 4번 넘어갑니다. 불허가에 대한 사건의 보호제도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는 땅을 팔아서 뭐 자녀 결혼을 시키겠다. 아니면 뭐 대학 등록금을 내겠다. 등등의 이유로 토지거래를 허가를 신청했는데 자, 불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국가가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 땅을 팔아서 뭐 자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주면 그럼 애 결혼시키지 말란 말이냐 이런 문제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불허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시험상으로 중요하겠죠. 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불허가를 받았으니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1개월 내로 불허가를 한 사람이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것을 어디로 보냅니까?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로 보내서 거기서 심의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는데 시험용이 딱 보이시죠? 이 신청은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다 하면 틀려요. 이 신청은 누구? 불허가를 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여기서 심의한 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재밌죠. 자,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해서 허가나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불허가를 받았다면 왜 나 불허가 해주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건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의가 된다고.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허가를 받은 자가 왜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적은 허가를 해주면서 나는 왜 허가 안 해주느냐.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 신청은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합니다. 자, 이번에는 불허가에 대한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 그러면 국가가 불허가를 해줬으니까 이의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럼 국가가 대신 사라. 나는 이 땅을 팔아야 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국가가 대신 사라를 뭐라 그런다? 매수 청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매수 신청 기간. 이때는 매수 청구는 반드시 불허가 받은 자만 내 땅을 사라 하지 허가 받은 자가 내 땅 사라 그래야 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여기는 불허가만 딱 들어간다고.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역시 얼마? 1개월 내로 누구에게 불허가를 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불허가를 했으니까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국가가 대신 사시오. 대신 사시오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매수 청구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 뭐가 궁금하죠?
국가가 허가를 안 해줬어. 허가를 안 해주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할 수 있지만 국가가 대신 사라. 그럼 국가가 대신 사라를 매수 청구라 부르는데 매수 청구라는 말이 탁 들어가면 자동으로 국가가 얼마에 살까? 이거 관심 가지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매수자 지정 및 매수 가격인데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즉 국가기관이죠.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상 10억에 사고 팔 수 있는 땅을 공시지가는 그것의 대략 70%, 한 7억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도 매수 청구 잘 안 되겠죠. 자, 국가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국가가 대신 사라.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에 사겠다? 공시지가로 사겠다. 공시지가는 내가 10억에 팔 수 있는 땅을 7억에 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수 청구는 잘 성립이 안 됩니다.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수 청구의 가격은 얼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요 공시지가가 시험에 들어오죠. 자, 넘어가서 이제 5번 이행강제금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강제금. 자,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제 이거 허가를 받았는 자죠. 왜? 나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어. 그럼 허가해줘야 되잖아요. 농사 짓고 먹고 살겠다는데 그거 허가 안 해줄 수 없죠. 자, 허가를 해줬으면 농사를 짓고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이번에는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에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그때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지금 연속해서 2년 연속 출제가 됩니다. 자, 이행강제금 누가 부과할까요? 하니까 당연히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용 의무 이행 명령은 3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는데 다만 대통령령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에 사유가 있을 때는 이행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행강제금은 얼마를 부과합니까? 하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거를 공시지가 이런 소리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토지를 취득한 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만약에 10억에 사고 팔았다. 그럼 취득가 10억에 대해서 10%면 얼마? 1억이죠. 1억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미리 문서로서 알려주는데 국가가 살짝 좀 봐줍니다. 봐주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치하는 자가 제일 나쁜 놈이죠. 방치하면 10% 그대로 매깁니다. 1억 매기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암기하기 위해서 방실이 기억합니다. 제 친구 이름입니다. 방치하면 10%.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했답니다. 임대하면 100분의 7. 농사 짓겠소 하고 허가를 받아놓고는 자기가 안 짓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럼 약간 나쁜 놈이어도 조금 봐줄 수는 있죠.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7% 매깁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할 때 임대칠이 기억합니다. 제 친구 이름이 임대칠이에요.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합니다. 변경하여 이용하면 100분의 5. 예를 들면 농사를 짓겠소 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농사를 안 짓고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버섯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했잖아. 그죠? 요거는 투기할 목적보다는 조금 그래도 봐줄 수 있는 놈이죠. 그래서 변경하면 100분의 5를 매깁니다. 자, 어떻게 기억한다? 변, 105 기억합니다. 변경하면 5%니까 제 친구 이름이 변 105예요. 변 105. 4번 1호에서 3호 지금 여기는 1, 2, 3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 해당되는 것은 전부 100분의 7이니까 여러분들은 나대 7을 기억합니다. 나대 7이가 뭐다? 나머지는 7%를 매깁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얼마를 매긴다? 100분의 10, 10%를 매깁니다. 자, 10% 그대로 매기는 건 뭐? 방실이. 방치하면 10%, 방실이 기억합니다. 한번 들어도 기억하겠죠? 임대하면 7%, 임대 7입니다. 그 다음 변경하면 얼마? 100분의 5, 5%,
변배고 그다음 나머지 나대 7위는 7%죠. 자, 그러면 이런 이행강제금을 얼마를 부과합니까? 하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4번, 그때 부과의 정기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5번입니다. 징수,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기입니다. 나 과태료 왜 이렇게 많이 매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역시를 이의 제기하고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30일 내로 좀 전에 1개월 내로 하나 들으셨죠? 이 신청은 1개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 제기는 30일입니다. 그 1개월이나 30일이 뭐가 차이 납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까칠합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제기는 30일 내로 합니다. 그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 한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에 관한 예에서 정리를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큰 단원을 정리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선매, 제재, 토상금 해서 이제 총괄 마무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갑니다.